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쓰시는 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버튼을 눌러도 화면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자산이 안에서 얼어붙기 전에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가 끊기고 업데이트가 끊기면 결국 이용 자체가 끊기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져도 내일은 막힐 수 있고, 내일은 열려도 다음 업데이트부터는 멈출 수 있습니다. 차단은 예고 없이.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선택지는 늘 비용과 불안을 키웁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운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쓰거나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식의 대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힙니다. 거래를 배우려던 분들도 계정 만들려던 분들도 첫 관문에서 발목이 잡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앱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방식이라 파급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오가는 길목을 통제하려는 흐름이 이제 이용자 대처 방안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향후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도 따라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작 계획 자체를 다시 짜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허술한 다리로 뛰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우회는 가능이 아니라 대가가 붙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더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한 곳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조건을 놓고 나란히 세워서 장단점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할수록 조건을 꼼꼼히 보는 게 자산을 지킵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끄기 전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면 이동 동선이 깔끔하게 잡히실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이 빠른 시장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방향을 느낌으로 고르는 겁니다.
오늘은 신호로 판단하는 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하루 안에서도 위아래로 흔들리며 사람 마음을 낚아채죠.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늦으면 추격, 빠르면 낚시가 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흔들리면 버튼을 눌러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장면으로 떠올리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코인을 매수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커지고 내려가면 반대로 손실이 생깁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익 구간이 열립니다. 단, 반등이 세면 손실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느냐가 핵심이죠. 여기서부터는 차트의 흐름, 거래량의 숨결, 뉴스의 바람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반쪽짜리 판단이 됩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첫 번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움직임이라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고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가 조용히 손을 들고 위로 갈 힘 있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발자국이 많다는 건 혼자 뛰는 상승이 아니라 군중이 밀어주는 상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 확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맞물릴 때 신호가 한두 개만 보이면 성급해지기 쉽고 여러 개가 겹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약해지면 시장은 바닥을 뚫고 더 아래를 탐색하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가 힘이 빠졌다고 속삭이는 구간이죠. 거래량의 이상한 침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은 비어있는 상승이라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우며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많이 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걸 신호등처럼 쓰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추세가 강한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지금이 확장 구간인지 수축 구간인지 감이 잡히면 롱과 숏 선택이 훨씬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으로 찍지 말고 신호로 고르시면 단타가 달라집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과 이번 사태로 사람들이 이동 중인 거래소 5곳 비교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옮길 때 체크리스트처럼 꺼내보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